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을 매일 분석하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패턴은 제가 실제로 종목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나우로보틱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리 환기 종목 매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매매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 테마주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코아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상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상에 갔을 때는 제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점상을 갔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점상을 보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인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상승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의 경우에는 차익 물량이나 본전 물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점상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 일파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권에서 점상을 보낸 케이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방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에코아이는 고가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가권은 확실히 아니고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크라우드웍스랑 다르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1년 이상 물려 있었던 분들이죠. 그러면 점상 이후에 시가 갭이 높게 뜬다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될 겁니다. 그러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든 단기 스윙 관점이든 들어가기가 까다로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점상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10,000원 이하였다면 우리가 크라우드웍스처럼 충분히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을 겁니다. 이 디테일한 차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닥 구간까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고점 돌파 유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종가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음날 시가갭이 떴을 때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종가상으로 확인하고 나서 5일선 기준 단기 스윙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패턴 인벤티지 랩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상승 일파가 나오고 나서 바닥 구간을 잡은 다음에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확실하게 종가상 확인하고 나서 5일선과 10일선 같은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계속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도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지건설은 정치 테마주니까 패스를 하고요. 대우특수광은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왔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만 본다면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21선, 61선까지 주가를 누르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 중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력들의 성향에 따라서 갈립니다. 일단 제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의 물량이 약 2년 동안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에 물량을 모두 받아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돈을 많이 쓰면서 주가를 올릴지, 이게 첫 번째 방식이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방식, 아예 그냥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실하게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쭉 빼고 나서 올릴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세력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바로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일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 내일 거래 대금이 약 3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1번 패턴도 아니고 2번 패턴도 아닙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신규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도지 캔들이 나온다든지 팽이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 종가 위에서 주가가 마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격적인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웅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팽이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종가 위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주가를 올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팽이형 캔들, 도지 캔들 이 종가 위에서 마감한다면 우리가 이때 종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만약에 종가 라인을 이탈한다면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주가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눌렸다가 N자 형태나 혹은 단기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고 다시 올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거래대금과 캔들 확인하고 나서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확률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셔서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영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쭉 나오고 나서 다시 빠졌습니다. 121선 지지라인 받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봉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인 22,250원을 돌파할 때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 당일 단타 매매가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눌릴 때 이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단기 박스권의 상단 라인에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PI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짧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인 22,350원을 돌파할 때 짧게 치고 빠지거나 혹은 박스권의 지지라인, 지금 명확하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빠지길 기다렸다가 여기서 모아가서 다시 기준봉의 종가 라인, 단기 박스권의 상단 라인에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손절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올라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살짝 반등했다가 빠진다면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한다면 전저점을 이탈하고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수익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손절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바닥 구간까지 쭉 빠지고 나서 다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고영, 한국 PIM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 라인 돌파하거나 혹은 주가가 빠질 때 이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 단기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웹캐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렌체에 나온다면 상승 파동의 거래대금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아직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100% 던지고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결국 다시 주가를 뺐다가 올리기 때문에 그 점을 역이용해서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세력들이 이제 곧 물량을 던질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중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패턴 하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산가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들고 나서 주가를 쭉 뺍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을 때 약 1000억 정도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상승 파동의 거래대금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물량을 100% 던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주가를 올려서 이 캔들을 만들고 물량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거래대금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5천억 이상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량을 100%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던지고 나갔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쭉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캐시와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삐아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기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앞에 매물대를 같이 살펴봤을 때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의 매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면 이분들은 반년 이상 물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물량을 받아내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신규 매수가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패턴이 매물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닥 구간에서 나올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닉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장대 양봉 캔들이 오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전고점 라인 부근까지 왔다가 다시 주가를 밀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도 올라가는 척하고 주가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확실하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종가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61선과 121선까지 떨어지는 지점에서 중기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게 적합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도 이전처럼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살짝 올랐다가 다시 장기 이평선까지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61선, 121선 기준으로 모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패턴이라기보다는 중장기로 모아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중장기 스윙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